안녕하십니까, 이의용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감정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은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수성, 감성,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사람의 이제 감수성과 감성이라는 것은 마치 안테나와 같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생기고 있는 감정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센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런 받아들였을 때 그런 심리 상태를 우리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의사소통에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감수성이라는 건 사람마다 굉장히 그 감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직업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겠죠. 예를 들어서 감수성이 굉장히 발달된 사람은 예술 분야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감수성과 감성이라는 부분을 앞으로 잘 강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제 감수성과 감성이 없으면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들이 다 추워하는데 혼자 안 추워한다든지, 남들은 다 더워하는데 혼자 덥지 않다고 뜨거운 옷을 입고 두꺼운 옷을 입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것이 바로 그와 비슷한 것이 감수성, 감성입니다. 감수성과 감성이 그 센서가 무뎌지면은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주 뭐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은 감정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해 줬어요. 다혈질, 혈액에 가까운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그중에서 이제 이 담즙질이나 우울질은 그 담즙이라는 게 그 담낭에서 이렇게 나오는 건데, 소화시켜 주는 건데 두 개가 뭐 서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이 빨갛고 막 뜨겁고 막 열정적이고 흥분하는 그런 거에 비해서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은 좀 다르다, 이런 걸 이제 표현을 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 성격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히포크라테스, 방금 여기 설명 나오잖아요. 담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 구분을 했고요. 사람의 감정을. 분트라는 사람은 또 이렇게 나눴습니다. 동양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눠 봤고요. 어찌 보면 좀 비슷하죠. 사람이라는 것이, 감정이라는 종류가 비슷할 겁니다. 근데 감정에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르다. 네, 지금 나는 슬픈데 상대방은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감정하고 상대방의 감정은 굉장히 달라요. 왜? 본 것이 다르고 느낀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도요. 똑같은 공간에 24시간이 있다고 해도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죠.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1분 전의 감정하고 1분 후의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안 느끼세요? 방금 좋았는데 또 우울해질 수도 있고, 우울했는데 갑자기 바뀔 수가 있고요. 주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변하는 수도 있어요. 이게 내 행동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굉장히 짜증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바로 행동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똑같은 상대방의 반응인데, 아까는 굉장히 기쁘게 반갑게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짜증스럽게 신경제적으로 대할 수가 있어요. 건강 상태라든지 심리 상태에 따라서 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감정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내 감정은 다른 사람한테도 영향을 줘요. 내가 막 짜증나는 목소리나 그런 것이 섞여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 상대방한테 얘기하면 상대방도 나하고 똑같은 감정이 돼 버려요. 내가 화를 내면 상대방도 화를 내죠. 예. 내가 막 기쁘게 얘기해 주면 상대방이 화났던 사람이 다시 기쁘게 되고, 참 어렵습니다. 특히 긍정적인 감정도 그렇지만은 특히 부정적인 감정은 통제가 잘 안 돼요. 막 슬프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막
뭐 죽고 싶다든지 이런 감정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 통제가 안 돼, 통제가. 그래서 이제 이 통제를 참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프로치크라는 사람이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12가지, 8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겠습니다. 근데 그 감정과 감정이 또 만나서 새로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계속해서. 공격과 낙관이라는 것이 같이 합치면 기대라는 것이 또 감정이 나오죠. 아니, 기대와 분노가 합치면 공격이 나오는 것이죠. 분노와 혐오가 합쳐지면 경멸이라는 걸 또 하나 만들어내요. 또 경멸과 분노가 또 합쳐지면 뭐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게 나오잖아요. 이게 색상표처럼 굉장히 다양한 감정이 생겨나게 됩니다. 폴 에크맨이 얘기하는 빅6, 6가지의 감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분노, 두려움, 혐오, 슬픔, 놀람, 행복. 대략 이 6가지 이 범주 안에 들어가고 이것도 역시 다시 분노와 두려움이 만나서 또 다른 걸 만들어내고 책상표처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공감이 가죠. 근데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서 어떤 사람은 막 배꼽을 잡고 웃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거든요. 네. 자, 이제 그 센서에 이제 문제가 있다거나 꼭 센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참 사람도 다르다는 거예요. 감정 상태에 따라서 체온이 막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화가 났을 땐 빨개지는 거죠. 공포가 됐을 때도 공포 상황에서도 상당히 빨개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열받았다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해피니스라는 건 어디쯤 해당됩니까? 저기 보면 나오네요, 가운데. 뉴트럴 같은 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거에 따라서 체온이 달라진다. 열받는다. 열받는 정도가 다르다. 근데 열받고 얼어붙고 이런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끓는 점, 여는 점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끓는 점, 여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느낀 것을 상대방도 그 정도 똑같이 느낄 거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죠?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사람, 그 사람과 소통한다는 건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십시오. 노란 부분은요, 그 긍정적인 그 형용사들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더 노란 부분, 누런 부분은 주황색 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형용사들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말에 이런 형용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이 굉장히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형용사가 아마 그 언어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세계 언어 중에서 가장 감정을 많이 표현한다고 그래요. 좀 적합하지 않은 말이지만 욕도 우리나라가 제일 종류가 많답니다. 상상력과 창조력을 동원한 욕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뭐 이런 그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굉장히 많아요. 여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쓰시는지,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을 표현하시는지. 감정은 있는데 단어를 몰라서 표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그 형용사와 관련된 부분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부정적인 형용사도 굉장히 많죠. 예. 이런 거. 그것도 부정적인 형용사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고요. 분류를 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어떤 감정도 느끼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또 긍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거니까요. 어쨌든 감정에는 부정적인 감정도 있는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통제하는 것도 어렵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라는 게 소통의 그 수문장이라는 거예요. 수문장이 뭔가요? 원래 옛날로 얘기하면은 큰 대문이 있는데 대문을 열어주는 사람이죠. 요즘 뭐 주차장에서 들어가고 나갈 때 문 이렇게 열어주는, 이거 올려주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마음 앞에서 이렇게 수문장 노릇을 하면서 나의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도 하고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이 감정을 우리가 잘 어떤 의미에서는 통과를 해 줘야 되는 거죠.
루소는 이성이 인간을 만들어가는데 감정이 인간을 이끌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감정이 이끌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감정 부분에서 좀 문제가 된다, 센서가 문제가 되면 안 되겠다는 이야기래요. 네. 70%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 봤는데요. 네. 여러분, 지구의 80%가 뭔가요? 바다잖아요. 바다. 우리 인체의 70%는 뭔가요? 물이죠. 우리 마음의 70%는 감정이라는 거죠. 지구에서 이 물이 얼마나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까? 인체에서 물이 차지하는 비중. 어린아이였을 때는 물이 뭐 한 80% 되잖아요. 또 90% 이렇게 되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물의 비중이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늙어가는 것인데요. 물이 생명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70%는 뭐가 되나요? 감정이에요. 이 감정이 우리를 지배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상대방하고 소통하려면 상대방의 감정의 문, 마음의 문을 열어봐야 된다. 먼저 그것부터 신경 써야 된다. 근데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방의 감정의 문을 열거나 말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하니까 문이 닫혔는데 거길 들어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닫혀 있는 데다가 뭔가를 많이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시간은 문을 여는 데 써야 됩니다. 대화, 개인적인 대화에서도 그렇지만은 특히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강의할 때 시작할 때 바로 오늘 어디 할 차례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학생들, 수강생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그러고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센서가 이렇게 고장난 분들은 그냥 강의만 하고 또 강의만 하고 나오죠. 그러니까 메시지가 들어가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감정적으로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대놓고 화를 냅니다. 그걸 대화라고 그러죠. 밑도 끝도 없이 화부터 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대방이 당황하게 되죠. 이건 어떤 영상인데 CCTV 영상입니다. 실제로 서대전에서 있었던 CCTV 영상인데 엘리베이터 문이 막 닫히려고 하는 순간에 멀리서 전동차를 이렇게 끌고 오던 장애인 한 분이 못 탔어요. 문이 닫혔죠. 그래서 그 문을 뒤로 이렇게 물러나서 여러 번 들이받는 겁니다. 여러 번 들이받으니까 문이 이제 부서졌어요. 부서져서 어떻게 되죠? 들어갑니다. 전속력으로 와서 받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거기 엘리베이터에 서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상황이 일어났겠어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고 만 겁니다. 분노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것도 여러분 토마토라는 영화의 그 한 장면이잖아요. 문을 열고 닫는데 부딪히죠. 근데 이제 좀 진정한 의미에서 사과를 하지 않죠. 화가 나서 부딪힌 사람이 이렇게 먼저 닿은 사람이 차에 오르자마자 이쪽 차에서 또 받아요. 똑같이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이제 확대가 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막 옆을 들이받고 서로 결국 마지막 장면은 정면 충돌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 감정, 분노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에 이제 그 욱하는 그 감정 억제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제 이 검찰이나 이렇게 그 수사를 많이 해봤던 경찰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다 그런 사고를 냈는가, 뭐 다른 사람을 해치고 또 뭐 이런 범죄 심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간적으로 욱하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건을 저질렀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 조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때도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안에 있는 말들을 그냥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내가 그 말을 왜 했던가. 그러니까 상대방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지워지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 조절의 어떤 그 정도가 그 사람이 얼마나 인격이 성숙하냐, 그걸 알려주는 거고, 또 그 사람이 소통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걸 보여줍니다. 참 우리가 이 감정을 잘 처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는 센서 역할을 해서 남의 감정, 상황의 감정 부분을 빨리 이렇게 읽어내는 기술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 감정을 상대방한테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할 때 첫 번째 준비라는 거는요, 우리가 상대방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요,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서로 만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나도 긍정적인 상태에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고요, 후회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좀 긍정적인 상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부정적인 말을 표현을 했을 때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굉장히 소화불량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항상 나의 감정 상태가 최상의 상태인가, 긍정의 상태인가, 그리고 상대방의 상태가 긍정의 상태인가를 확인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소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특히 말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런 사람들과 얘기할 때 과연 지금 내가 최상의 상태, 좋은 감정 상태에서 말하는 건지, 또 상대방이 지금 좋은 상태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예, 동굴에서 광장으로 여러 사람들의 감정을 생각하면서, 내 감정을 생각하면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레츠통!